우리 용산대첩 토요일마다 보통 한 2시쯤 시작하시나요? 네네, 무조건 2시에 시작합니다. 2시에 시작하면서 네네. 지금은 뭐 너무 더울 때잖아요. 그게 항상 걱정이라 예. 저희가 그래서 퍼포먼스 위주를 많이 하는데 예. 그 중에 퍼포먼스 중에 물풍선 던지기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아, 왜냐면 물풍선. 원체 덥기도 하고 그러니까 물풍선을 오염수라고 생각하고 오염수라고 생각하고. 네, 그 성렬이하고 줄리 그 사진 걸어놓고 던졌었는데 예. 지난주부터 지금 못 던지고 있어요. 왜요? 경찰에서 지금 그걸 못하게? 사진이 네. 너무 외설적이다. 줄리 사진이. 줄리의 사진 외설적이라고? 성렬이 사진이 더 외설적인데 성렬이 사진은 상관이 없고 예. 김건희 여사 사진이 예. 너무 노골적이다. 그 아니, 사진 어떤 때문에. 사진이길래? 아니 뭐 얼굴에다 주사바늘 이렇게 놔진 사진하고 템버린 들고 템버린 치는 사진 예. 요거를 저희가 항상 썼거든요. 예. 근데 지난주부터 그 사진은 안 된다. 예. 그래서 아예 물풍선도 못 내리게 예. 저희가 이제 차가 이제 집회를 준비할 때 가면 예. 차들을 다 검사를 해요. 오. 차들마다 예. 못 내리나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자기네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못 내리게 예. 할 정도로 지금 그 집회에 대해서 탄압이 심해요. 예. 네, 아주 심합니다. 예. 네. 자, 요것도 한번 맛보시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그 VIP1이 네. 건의라는 게 또 한 번 입증된 게 성렬이 사진은 전혀 신경을 안 써요, 경찰에서. 진짜. 네. 근데 무조건 건의 사진 그것만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성렬이 사진은 걸어도 된다. 더한 사진도 걸어도 되는데 예. 줄리 사진은 빼라. 그게 조건입니다. 그 물풍선을 던질 수 있는. 네. 그렇군요. 지금, 아네스님, 봉평땡님, 그리고 천촌문중님, 난초님, SYI님, 계속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되는 슈퍼챗의 행렬. 너무 감사합니다. 자, 지금 현재 1,300여 분이 보고 계신데, 아직까지 좋아요는 1,000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어수선하네, 방송이. 예. 쇼핑, 원래 홈쇼핑인 것 같아. 원래 제가 진행 방식이 좀 그래요. 예. 진짜 이번 다시 한번 느낀 게 우리나라 VIP2가 아니라 건의는 예. VIP1이라는 걸 다시 한번 또 경찰들 스스로 또 알려주는 이런 또 제가 또 사찰도 당하고 있어서 이 방송은 사찰하려나 모르겠네요. 제 방송 아마 사찰. 필수로 사찰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저희 용산 대첩 장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자, 저기서 뭐가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저런 전에 사진들 저렇게 그 마녀 사진 오른쪽 줄리 사진 있고요. 예, 왼쪽에 성렬이 사진이 더 오히려 완전 찐따를 네, 더 만들었는데. 우스꽝스러운데 저런 거는 신경을 안 씁니다. 오. 오로지 줄리 사진만 예. 그것만 안 된다. 자, 그것만- 다리 하나. 네, 잘하셨어요. 참 고맙습니다. 잘하셨어요. 다리 하나. 그것만 야, 빼면 요거 물풍선을 성렬이에게는 얼마든지 던져도 된다. 진짜. 그러면 아예 네네. 앞으로는 성렬이한테만 던지겠다 그래. 그래서 야 이번 주 내일부터는 성렬이 사진만 쓸 테니까 그런데 그러면 오케이 줄리 사진만 빼줘라.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 같이 아. 성렬이를 위하여. 성렬이가, 관대한 성렬이를 위해. 성렬이가 맨날 술만 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지금 폭탄주 대왕님 성하 이러면서 폭탄주 대왕님께서 저희한테 인사를 한 게 아니라 폭탄주 대왕이라고 하는 분이 구독자가 계셨군요. 예, 감사합니다. 폭탄주 대왕님 감사합니다. 강비연님, 보미님도 릴레이 계속하고 계십니다. 자, 아니, 릴레이 계속 하는데 이거 다 읽어주면은 우리 뭐 안 해? 자, 이제 이거 읽다가. 얘기를 갖다 좀 시작을 해볼게요. 사실 지금 용산대첩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시사 급발진님을 돕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모였는데, 돕기 위해서 모였지만 그래도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고 또 그래요.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들이 투쟁에 활용을 하실 수 있게끔 우리가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이제 제보자 X님이 와주셨는데, 사실은 어떤 구독자가 그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니네 김성수 너 왜 이렇게 오기를 부리냐? 무슨 오기? 그러니까 김용민, 김두일이 제보자 X를 공격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제보자 X와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오기라는 거예요. 누가? 구독자들이. 그러니까 저희 구독자는 아닌 것 같죠.
이제 용두질 하시는 분들의 구독자인 거죠. 그런 구독자들은 빨리빨리 차단해. 그게 뭐 구독자의 똥파리지. 아, 예. 또 모두를 똥파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근데 사실 오늘 자리는 예.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부터 예. 저기 김정은 평화시민연대 회복 대표가 예. 경찰에 소환했다고 그래서 예. 내가 여러 가지를 고민했지. 그래도 후배들이 저렇게 하는데 내가 뭐 얼마 도와주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좀 계기를 만들어서 그래서 처음에는 그 시사급발진에 가서 한번 이 모금 방송을 해볼까 생각을 하다가 내가 그래 좀 큰 데 가면 좋겠다 생각해서 김성수 평론가한테 부탁을 했죠. 부탁을 해서 이런 방송을 한번 해줘라. 그럼 나도 갈게. 나도 가서. 아니, 근데 저기 형님한테 은밀하게 제안 들어왔던 그 방송도 있잖아요. 70만. 아니, 많어. 아, 그 70만 방송 거기 같은 경우는 와주시기만 하면 우리가 1억은 보장해드리겠습니다. 이랬다. 1억? 3억? 3억을 보장해준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예. 우리가 그런 돈 받고 살았을 것 같으면은. 그러니까. 나 진작 대부자 됐어.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어찌됐든. 그래서 이 방송을 원래 조금 오래전부터 기억을 했었고, 다행히 김성수 평론가가, 형님, 그럼 우리 방송에서 해요. 그래서, 고맙게도, 그래서 이런 자리가 된 거고, 예. 여기 시청자분들이 좀 도와주시고, 저기, 김정은 대표 화면 아래, 평화회복 시민연대 계좌가 있으니까, 거기도 후원도 좀 해주시고, 변호사 비용도 좀 이렇게 좀 보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계좌 후원하는 것도 좋지만 저 김정은 대표한테 진짜 힘이 나는 거는 용산대첩에 진짜 나와주시는 거 그게 진짜 더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 대표가 저걸 기획한다고 그럴 때 나도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그 시청합 집회를 편매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아무리 투쟁을 해도 답이 없는데 답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용산 집회를 한다고 그랬을 때 야, 일단은 너 빵 갈 준비는 하고 해라. 뭐 그랬었죠. 아무튼 근데 잘 이끌어 나오고 있고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 정부가 처음 들어서 왜 이렇게 대통령실을 옮기려고 하냐. 진짜 이해할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모든 게 밝혀지는 거야. 자기네들이 국정농단으로 수사를 하면서 탄핵되는 꼴을 보면서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저렇게는 절대로 되지 말아야겠다. 이러면서 자기네들이 학습을 한 거죠. 그래서 용산으로 간 거다? 그렇죠. 난 내 생각에는 김건희가 그 이태원 나이트클럽이 많으니까 거기 가깝게 가려고 용산으로 간다 생각했거든. 예.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의 딜레마가 뭐냐면 광화문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호소하기는 광화문이 좋아. 그렇지. 그런데 그 광화문에서 옛날에 우리가 집회를 할 때 그때 이명박이 유명한 대사가 있잖아요. 청와대에서 그렇지. 아침 이슬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 근데 실제로 들리냐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박근혜 때 청와대에 근무했던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야, 우리가 그렇게 시위를 할 때 너네 거기까지 들렸냐? 너무 잘 들린다는 거야. 너무. 그러니까 박근혜가 있는 그 안에 그 잠자는 숙소까지는 제대로 안 들릴지 몰라도 청와대까지 너무 잘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압박이 되는 거야. 그렇지, 압박이 되지. 그러니까 용산으로 튄 거야, 막말로. 당장 들어올 줄 알고 쳐들어올 것 같기도 하고. 그럼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자기네들이 수사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느낀 거죠. 그렇게 느끼고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은 이런 압박에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이게 너무 가증스러운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면 더더욱 용산 집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지. 그렇죠. 그래서 진짜 그 목소리로 압박하고 그래야 되는 거지. 그렇죠. 제가 용산으로 집회를 주도하게 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 제가 작년부터 작년 한 8월부터 촛불 집회를 한 번도 안 빼놓고 매주 갔었거든요. 예. 근데 제가 계속 집회를 참여하면서 들었던 의문이 그거예요. 아니, 과거에 박근혜 때나 이명박 때는 박근혜나 이명박이 여기 청와대에 있으니까 시청이나 광화문에서 집회하는 게 맞다. 집 앞에서. 근데 지금은 용산에 갔는데
왜 여기서 집회를 하지? 우리가 예를 들어 삼성을 상대로 집회를 하면 어디 가서 합니까? 삼성 본사 삼성전자 그렇지. 가서 하죠. LG 사업 가서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상황은 삼성을 상대로 집회를 하는데 LG 사업 가서 하는 집회인 상황인 거예요. 예. 지금 성렬이가 한남동에 관저에서 머물고 있으면 그 집 앞에 가서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적절한 멘트. 네. 예.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건 항상 이겁니다. 지금 민주당 다들 아시겠지만 민주당의 수박이 과반 이상이에요. 탄핵 정말 힘들어요. 탄핵한다는 거는 거의 뭐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되고 지금 우리가 윤석열을 실질적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거 4.19 때나 60항쟁처럼 국민들이 끌어내릴 수밖에 없어. 길에 나서야 됩니다. 집 앞에 둘러싸고 얼마 전에 스리랑카에서 라자팍스가 국민들에 의해서 그 대통령궁이 포위되고 국민들이 대통령궁을 쳐들어가서 쫓아냈어요. 제가 공부 많이 했네. 네. 제가 형님 저 방송들 작전 많이 짰네, 이제. 이 방법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뭐 맨날 이렇게 방송을 하지만 국구법 위반이다 너.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촛불을 들 때가 아니라 죽창을 들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기요. 네. 아니 이분이 자기 방송할 때처럼 이렇게 여기는 그래도 저 노딱 이런 게 이거 여기 저 아니 수익 창출 중지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아니 욕도 안 했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저는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한남동 그 용산대첩에 10만, 20만, 30만이 모이면 제가 그때는 제가 하고 싶은 걸 할 겁니다. 지금 아직은 저희가 얼마 인원이 안 되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걸 못 하지만 정말 분노한 시민들, 분노한 국민들이 힘이 어떤 건지를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예. 예. 실제로 굉장히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용산에서 집회를 해야 된다. 그리고 시민들의 분노를 느끼게 해야 된다. 예. 사실은 그게 집회하는 목적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도 체감을 못하니까 잼버리 같은 데 가가지고 그 쇼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좀 이러면서 그걸 갖다가 또 아주 숙달된 솜씨로 일으키는 그런 VIP 1번 VIP를 우리는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고 진짜 긴장해서 내가 좀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 하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곳에서 집회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게 되는 건데요. 자, 그러면서 저는 솔직히 이런 세상에 윤석열과 한동훈으로부터 탄압 한 번 안 당해보면, 그러니까 고소고발 한 번 안 당해보면 그 사람은 민주진보 진영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정가가 없다는 걸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민주진보 진영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이런 윤석열, 김건희 입장에서는 걔네들이 타격감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타격감이 없죠. 타격감이 없고 어떤 전파력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눈에도 안 들어오는 거지. 근데 저희 그 용산대첩 같은 경우는 인원은 얼마 안 돼요. 하지만 거짓말이 아니라 집회 때마다 기동대 애들이 보통 차량에 7, 8대가 와 있어요. 그러면 한 40명 기준으로 보면 최소한 한 300명 정도가 항상 우리 몇십 명 많을 때 한 200명 이렇게 모이지만 보통은 한 6, 70명 이렇게 모이는 집회에 기동대 애들이 한 300명 정도가 배치가 됩니다. 시청 촛불 집회보다 더 많은 기동대 애들이 정우인 네 집회는 네. 김건희 여기다 대고 총 이렇게 하는 집회야. 그러니 안 오겠네. 올라님, 그리고 모혜님, 진님, 그리고 또 시연이님, 이대흥님, 또 뚜벅이님, 헤이키위님 계속 이렇게 꼬리를 물고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SYI님, 근데 30분이 지났는데, 1,500명 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거 빨리 여기 계신 분들이 빨리 한 명씩만 더 데리고 오셔야. 여러분. 할 때까지 우리 하지 말자, 술이나 먹고. 동족 2천 돌파해야 제보자 X가 또 재미난 제보를 갖다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 다 같이. 근데 진짜 용산대첩 하면서 촛불 집회 1년 넘게 한 것보다 훨씬 더 큰 타격감을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로 일단은 만족하고요. 진짜로 10만, 20만, 30만, 100만 이렇게 모이면 그때는 제가 감옥 갈
아무튼 준비하고. 형이 걱정하는 건 빵에 가도 그 마음 변치 말아야 돼. 아유, 그럼요. 너 빵에 가서 검사 앞에 서는 순간 반성문수 그러면 너 큰일 난다. 제가 검사 앞에 서서 쫄 정도 되면은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 집회도 옛날에 우리 그 이정원 씨가 집회 문화의 한 획을 그었잖아요. 집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는지를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는지를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 이정원 씨하고 정반대의 방향으로 집회를 합니다. 저희는 집회를 하면 아까 제가 그 계좌도 있지만 평화회복 시민연대에서 모든 거를 관리를 해요. 그리고 매주 집회 딱 끝나자마자 얼마의 후원금이 들어왔고 얼마를 집행했는지 100원짜리 하나까지 항상 올리고요. 여기에서 단 커피 한 잔, 밥 한 끼 안 사 먹습니다. 밥은 제가 사드려요. 슈퍼챗 들어오는 걸로 제가 사드리고 무조건 이 그 집회 들어온 돈은 집회에만 사용됩니다. 예. 따로 무슨 조직 구성이나 뭐 인건비나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집회에만 쓰입니다. 너 이런 것도 안 팔아? 게르띠에 뭐 이런 거? 안 팔아요. 안 팔아요. 게르띠에. 모자도 안 팔아? 안 팝니다. 겁나 비싸더라고, 게르띠에. 안 근데 그러면 어떻게 일상을 유지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여자친구를 잘 만났어요. 그래서 저기 생활비가 안 들어가서 저는 예. 제가 버는 돈 슈퍼챗으로 지금은 이제 개인 계좌 자체를 안 띄우기 때문에 여친을 빨대를 꽂아가지고. 여친한테만 빨대를 꽂았지 다른 사람한테는 안 꽂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무조건 집회에 우리 평화회복 시민연대 계좌로 편집 모든 걸 쓰고요. 편집 이거. 그러면 내가 슈퍼챗 들어오는 인생 걸로? 잘못 산 거야. 커피, 밥 이런 거 항상. 진짜 그러면은 여친을 너무 사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에 여친이 그런 얘기를 했죠. 이재명 생각하고 나라 걱정하는 만큼 나를 한 번만 생각을 해줘라. 눈물 난다, 진짜. 아니, 근데 진짜. 야, 형수는 뭐라고 하는지 알아, 나한테? 징역에 가는 만큼 집에도 좀 잘해. 우리 아내도 너무 불쌍해요, 사실. 근데. 한잔 하시죠. 근데 성렬이라는 놈이 일반 그냥 자영업을 하던 시민을 투사를 만들 수밖에 없는. 원래 그럼 어떤 자영업 했어요? 저는 원래 앤틱 가구. 앤틱 가구? 네네, 매장을 했었죠. 가구점 사장이시네요. 지금도 저기 원주에 앤틱 카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돈 잘 버셨겠네. 코로나 때 많이 까먹었죠. 힘드셨고. 네. 아니, 근데 앤틱 가구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또 아시거든. 잘 벌었으면 제가 용산에 있었을까? 자, 다 같이 그러면 한잔 하시면서. 자. 자, 지금, 아직까지, 지금 현재, 동접자가 변화가 없어요. 1,500명이에요. 우리 그만 접읍시다. 빨리 가셔서 한 사람씩 좀 데리고 오세요.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어디 가셔가지고. 이거 창피해서 어디 방송하겠습니까? 1,500명 데려다 놓고. 그래도, 우리 이 시간대에, 지금 금요일 밤 7시잖아요. 그러면 불금이거든. 이제부터 그냥 달려야 되거든. 그런데도 여기 와서 봐주시고 계시는 분들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아무튼 2,000명 안 넘으면 그 얘기 안 해줄 거야. 그 얘기, 그 얘기요. 지금 파블라를 하는 시간이라. 파블라 안 해. 7시 반부터야. 7시 반부터요? 7시부터인데. 몰라. 자, 일단, 요즘에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하시잖아요. 내가? 왜? 그리고 공격을 계속 당하시니까. 아무런 타격감이 없어. 야, 구독자가 60만이라고 해서 쟤네들 멘탈이 60만이 아니야. 그냥 둘이야. 그러니까, 그리고 적어도 기본적으로 나는, 물론 자기들도 옳다고 생각해. 근데 이걸 처음부터 봐온 사람들은 누가 옳은지 알아. 그리고 나는 내가. 자기들이 진짜 옳다고 생각할까요? 생각을 기도하면서 할걸? 맨날. 기도를 한다고요?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야? 어떤 맘몬한테? 모르겠어. 아무튼 모르겠어. 근데 아무튼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해. 근데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과정 처음부터 본 사람들이 다 있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알아. 내가 이 싸움에 왜 끼어들었고 쟤네들이 어떻게 처음부터 누구를 공격했고 이런 거지. 저쪽에서 주장하는 사람들의 일부분이 이렇게 주장해.
김두일하고 김용민이 심혁을 싸우는데 제보자 X가 왜 끼냐 이런 거잖아. 안 껴도 돼, 솔직히 나는. 근데 이런 게 아니, 나도 형님은 낀 게 아니라 소환됐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원래 김두일의 본질을 작년부터 다 알았어. 예. 열린 공감에 같이 할 때부터 예. 김두일이 쟤는 언제든지 그 자기가 속한 거에 대해서 분열을 일으킬 것 같다. 그러나 페이스북에 난 솔직하게 다 썼고 당시 나는 열린 공감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었지만 예. 내가 충고도 했어. 조심해라. 저 친구의 멘트나 표정이나 얼굴, 뭐, 손 의원은 눈빛을 보면 뭐 어쨌다고 그러는데, 나이가 들면 대강 상대방의 말투나 행동이나 이런 거 보면 알아. 꼭. 근데 나는 아주 깊게 봤어. 그 친구의 멘트나 이런 거를. 그래서, 아닌 것 같다. 왜냐면 저 친구는 분쟁을 먹고 살아온 친구다. 이런 생각을 해서 내가 충고도 했고. 예. 근데 아닌 게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 예. 처음부터 얘기를 하자면, 이 일의 시작은 대중들은 아무도 관심이 없는 심혁 기자의 이력을 들추면서 김두일이 평화나무를 대동하고 공격하면서 시작된 거잖아. 그렇죠. 내 말이 틀려? 실제로 처음 시작된 거를 굉장히 이제 저 사람들은 왜곡을 한단 말이죠. 뭐 어벤져스가 조리돌림을 해서 시작한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조리돌림을 하기 전에 김두일이라고 하는 분이 심혁 그 기자를 공개 저격하는 방송을 먼저 했어요. 그게 언제냐면 심혁이 압수수색을 당할 때예요. 맞아. 한동훈한테 압수수색을 당할 때 심혁을 저격하는 그거 하나만 놓고 보세요. 앞뒤를 다 떠나서 한동훈에 의해서 압수수색을 당하는 기자를 그날 저격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 상식으로는 불가능해. 그렇지, 불가능해. 내가 아무리 예를 들어 형님한테 뭐 섭섭한 게 있었어. 그래도 이 사람이 압수수색을 당해. 그럼 안 하지. 그게 인간이야. 그렇지, 이런 거지. 인간이라고 그게. 지금 만약에 평화나무 재단에 한동훈이 압수수색을 들어갔다. 안 해. 나는 지금같이 이렇게 걔네들하고 싸워도 난 쫓아갈 것 같아. 당연하지. 압수수색 하지 말라고. 네. 근데 그 김두일 걔 마인드는 그게 아니야. 걔는 상대방이 그렇게 고통을 받고 힘들게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그걸 비아냥거려. 나는 솔직히 진짜 이 형님 진짜 말씀 잘하셨는데 지금 평화나무가 압수수색이 들어온다. 그러면 방송 켜고 평화나무를 공격하지 말라고 얘기를 할 맞아.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그런 마인드가 되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날 방송을 켜고 한다는 말이 역겹다. 니들이 핏 기자를 그렇게 사지로 내몰아놓고 밥이 넘어가냐. 빼가를 놓고 이렇게 술방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본질을 왜곡하려고 그러는 거지. 프레임질을 굉장히 잘해요. 핏 기자라는 애가 더 탐사에서 심혁 기자랑 취재했던 그 한동훈 파일을 국민의힘에 갖다 준 애야. 예. 그것 때문에 압수수색이 들어왔는데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되시라고 이렇게 전했던. 나는 그 귀를 의심했어. 처음에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결국 다 정리돼가지고 나온 멘트를 보면 진짜 그게 진실인 거야. 그러니까 그 과정을 전혀 무시하고 지금부터 이 분쟁을 보는 사람들은 왜 참견하세요? 왜 싸우세요? 이런 멘트를 한단 말이야. 네. 그게 사실은 유튜브나 이런 SNS의 단점이기도 해. 왜냐하면 그 과정을 전부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물론 찾아서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걸 노리는 거야. 그런 걸 노리기 때문에 쟤네들은 자기네들이 불리해지면 항상 새로운 이슈를 앞에다 끼워놓고 그 앞에 들이대고 뭐 이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건 진짜 추악한 짓이야. 그거는. 그러니까 이 패턴이 읽혀지는 게 먼저 공격을 하고 이쪽에서 대응을 안 하면 계속 확대 재생산을 하고 대응을 하면 제가 나를 공격한다. 난 가만히 있는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그렇지. 저는 김두일에 대해서 그 형님이랑 몰랐죠. 저번에 저기 방송하면서 저는 전혀 몰랐어요. 김두일이라는 사람을 제가 딱 한 번 본 게 옛날에 그 최한욱 그 최평 그
가평에서 예, 가평에서 방송할 예, 방송할 때 그때 한 번 딱 보고 예. 그 뭐 말도 섞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이 사람이 그리고 뭘 했는지 그 어떻게 뭐라고 살아왔는지. 다녔는지 전혀 몰라요. 저는 오히려 형님한테 아 형님 왜 그 시끄럽게 저기 빨리 마무리해서 지금 우리는 그래, 성명을 그랬어, 빨리 계속. 빨리 끌어내려야 되는데 지금 뭐 형님 우리끼리 같은 싸울 분이 때가 왜 여기 아닙니다. 계세요? 그래서 아, 내가 형님 그리고 왜 급도 안 맞는 저기하고 왜 성냐고 말 성냐고 이럴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조리돌림 당할 때 예, 전혀- 본인은 우리들의 고통을 갖다가 몰랐어요. 외면하고 아예 외면한 게 형님한테 아니라. 오히려 거기 끼어들지 말아라. 몰랐어요. 걔네들 그냥 당하게 냅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 아니야 지금? 몰랐어. 진짜 정말 전혀 내용을 몰랐고요. 그분을 위해서 내가 또 방송을 하고 있네 지금. 제가 전혀 내용을 몰랐고,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 김두일이 그 본인 커뮤니에다가 열린민주당 관련해서 글을 썼어요. 근데 글이 굉장히 장문의 글인데 제가 평상시에 글이 길면 안 읽어요. 그렇지. 근데 우리 그 당원분 중에 한 분이 꼭 읽어보시라고 우리 열린민주당 관련 부분이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있는데 그 좀 보시라고 해갖고 딱 봤는데 죄다 굴한 거예요. 예? 다 다 이제 거짓말이죠. 걔의 습성이 전투 방법이 뭐냐면 나랑 저기 막 김성수랑 친해. 그럼 김성수랑 싸우고 있잖아. 내가 좀 친한 척하지. 나 공격해. 그럼 둘이 같이 공격하고. 그럼 나 공격하다가 나랑 그 시사급반장이랑 친한 척하지. 그럼 여기 또 갖다 붙여. 그러니까 그러면서 계속 그 자기의 거짓 이슈를 확대해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친구가 보면 콘텐츠가 없어. 콘텐츠가 없으니까 이 싸움 구경이 굉장히 재밌잖아. 그러니까 이 싸움 구경을 가지고 목적이 이제 그 친구의 목적 중에 하나가 이 싸움을 콘텐츠화 시키는 거거든. 근데 공격을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처받는 거야. 얼굴을 보고 대화하면 너 잘못했어. 그러면 서로 대화가 그때그때 되는데 얼굴을 보고 대하면 걔는 맞잖아. 나한테? 형한테 걔는 나한테 얼굴 안 갑자기 이 악물고 기다리래. 이 땅 물고 기다리래. 씨박 새끼야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욕하는 거지. 아니 저는 김두일에 대해서 진짜 눈곱만 쓰고 모르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김두일이 그 커뮤니에다 올린 글에 대한 그 팩트 체크 방송을 했어요. 하고 다음날 김두일이 바로 저격했어. 아니 사과하라고 했더니 사과문을 자기 커뮤니에다 대사가 올린 게 있지. 아니라 입사에다 올렸다는 거는 분쟁을 만들기 위함이거든요. 일부러 그런 거죠? 일부러 올렸더라고. 그러면서 개사과를 하길래 제가 개사과하지 말고 제대로 된 사과를 하라고 다시 방송을 하면서 정말 이틀 만에 딱 나는 이 사람에 대한 걸 몰라요. 근데 이틀 만에 이 사람을 100% 간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50년 넘게 평생을 자영업자로 살고 사람을 상대를 해봤고 뭐가 옳고 그른지에 대한 거를 그 분석을 하다 보니까 나이 먹는다는 건 그런 거야. 네, 이 사람이 딱 하는지 보니까 얘가 뭐를 하려고 하는지 알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딱 얘기를 한 게 그날 방송에서 얘기를 한 게 이 사람이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더 탐사 공격이다. 맞아요. 근데 지금 당장 더 탐사를 바로 본진을 공격 못하니 주변을 지금 털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사람 말로써 본인의 말로써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사람이다. 왜 단편적으로 이 사람은 자기가 얘기한 게 뭐냐면 자기는 중국에서 사업을 했고 근데 중국에서 나왔잖아요. 네. 근데 뭐라 그랬어요? 또 방송에서 자기는 세금을 한 번도 낸 적이 없다 그래요. 그러면은 중국에서 사업을 한 사람이 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한 사람이 세금을 안 내면요 출국이 안 돼요. 중국이란 나라는. 원래는 출국이 안 돼야 돼요. 네. 근데 본인 말대로 얘기했다는 건 나는 사업을 했는데 세금 체납이 한 번도 낸 적이 없는데 나는 출국을 했다. 본인 말 스스로가 모순에 빠지는 사람이에요. 아니 근데 또 출국이 된 걸 보면은 자기는 아무 문제 없는 거다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 말로써 다 반박이 돼요. 맞아. 그러니까 얘는 네. 항상 자기 모순에 빠지지만 이분 그 모순을 기억하지 않아. 기억은 머리가 하는 거지. 이분 그냥 나오는 대로 뱉는 거거든. 사람이 그런 거랑 원래 똑같아. 거짓말을 하다 보면 자기 스스로 모순에 빠져버려요. 맞아. 제일 좋은 예가 한동훈 아닙니까? 그렇죠. 한동훈은 지가 지금 하는 말이 과거에 했던 말로 다 모순이에요. 그렇죠. 다 반박이 돼.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그 대중들은 그렇게 깊게 생각하고 싶지 않지. 그냥, 왜 시끄러워요? 왜 싸워요? 그리고 제가 저 친구가 지금 상황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김두희를 공격하는 것 같이 보여. 근데 이 첫 순간은 심혁이라는 기자, 나는 심혁을 알지도 못했고, 근데 그 심혁이라는 기자를 김두희 저놈은 그 뭐지? 악마화했죠, 그냥. 압수수색 받은 날. 그걸 악마화 하면서 그 자기 그 구독자들을 믿고 그냥 죽였죠. 그러면서 평화나무가 그걸 기사화해. 나 이런 걸 보고 이게 뭐지? 평화나무, 우리가 알던 평화나무라는 게 그런 데가 아니었잖아. 원래 기독교의 그래, 종교교육을 영성의 한다고 회복을 생각하고. 위해서 노력하는 곳이 평화나무였죠. 근데 평화나무에서 심혁 기자에 대한 무슨 그 학력, 경력, 그게 왜 중요한 거야? 학력, 경력이 그렇다고 해도 그게 왜 중요한 거냐고. 아니, 김건희가 학력을 위조하고 인생을 갖다 그렇게, 다시 개조했기 때문에 학력이 중요한 거래잖아요. 그리고 또 그 학력 위조로 정천수나 이런 인간들이 엄청나게 그 이득을 취했으니까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학력 위조는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 정선수랑 같이 친친이던데? 그러니까 정천수랑 같이 사는 사람 또 김건희를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 지금 누구냐는 거예요. 핵심은. 그런 일종의 악마화를 할 때도 기본적으로 악마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악마화가 돼야 되는 거지. 악마의 편에 서 있지 않는데 자꾸 악마를 만들어. 그 자가 악마래.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면서. 아니, 여기 좀 더 나가면 김용민은 사적 감정이라는 건 난 다 알아. 왜냐면 자기가 떠들고 다녔거든. 여기 뭐 김성수 저도 들었어요. 평론가도 알지만 김용민은 권지현 기자가 더 탐사로 가서 얼마나 또 지가 떠들고 다녔어. 가만히 안 내버둔다. 뭐 아무튼 복수란다. 이런 걸 지가 떠들고 다녔어. 그럼요. 근데 웃긴 얘기 해줄까? 그 권지현 기자가 평화나무 있을 때 권지현 기자를 빼내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게 누구냐면 정천수야. 맞아요. 네, 알죠. 권지현 기자는 그걸 계속 거부했어. 거부했죠. 단칼에. 근데 지금은 정천수랑 같이 놀아. 웃기죠. 이게 무슨 경우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김두일 같은 경우는 제가 딱 보면 난 그 사람에 대해 전혀 몰랐던 사람인데 며칠 만에 파악을 한 거는 똑같은 패턴이에요. 조중동의 패턴이 뭐냐면 메시지 공격을 못하면 메시지 공격. 김두일이 딱 그 방법을 써요. 그러니까 제가 그 김두일이 쓴 그 글 중에서 열린민주당 관련해서 다 하나하나 조목조목 팩트 체크를 해줬어요. 너도 참 비유도 좋다. 그걸 다 읽어? 난 비유가 나빠서 못 읽어. 아니, 왜냐면 이 내용은 그 열린민주당 관련 내용은 정말 열린민주당 소위 몇 명 빼고는 모르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이걸 당 차원에서 대응을 하자니 김두일을 키워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유튜버는 저밖에 없으니까 제가 나선 거예요. 그래서 조목조목 이게 다 팩트가 아니라는 걸 다 그래, 봤어. 설명을 해서. 이 얘기는 방송. 아니, 왜 그러냐면 가만 놔두면 대응을 안 하면 이게 사실로 고착이 돼버리니까 김두일 말이 마치 이게 팩트인 양 이렇게 사람들 얘기로 흘러가니까 그걸 막아야 되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사과를 하라고 했던 건데 아니나 다를까 개사과를 했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거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없어요. 제가 팩트 체크해 준 거에 대해서 반박은 단 1도 없고. 걔는 원래 그래. 이제 저를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슈퍼챗 받아서 입이 입꼬리에 걸렸다는 둥. 그래, 뭐 맞아. 그걸로 소고기 안 먹고 저는 그걸로 용산 집회에 참석한 사람한테 돼지고기 먹였습니다. 판단님, 오기님, 팩트가 하나도 맞는 게 없어. 그리고 자수정님, 그리고, 최가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뭡니까? 슈퍼챗 받아가지고 소고기 사먹는 건 자기죠? 본인이 그렇게 하잖아. 저는 얘는 여지껏 김두일은 저같이 산 사람을 못 봤어요. 왜냐하면 자기 이걸로 돈 벌 생각 안 하고 집회 이끌고 집회에 돈 다 쓰고 사람들 밥 먹이고 커피 먹이고 이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한 거죠. 지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해. 못 한 거지. 아니, 지는 얘는 오히려 오히려 세금 내고 뭐 하겠지만. 오히려 얘는 어떻게 하냐면 나는 내시조니 건이 있을 때 진짜 이상이 있었어요. 내시조니가 스패너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을 이종원이 공격했다고 갑자기 막 급발진을 하더라고, 진짜. 급발진을 해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그 소송비를 대겠다. 그러니 싸워보자, 이종원. 이러게 나오더라고. 그런데, 소송비를 내도 그러면 같이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저도 소송비에 보탤게요. 하지 말래. 지가 한다고? 자기가 한다고. 그걸 이벤트로 본 거야. 그런가. 이벤트로 보고. 그렇게 하면서, 자, 소송비는 자기가 낸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그 소송비를 내는 김두일 작가님 너무 정의롭습니다 하고 쏟아진 슈퍼챗은 어떻게 해? 그걸로 소송비 하고도 남아. 그렇지. 근데 소송비는 한 게임 money로 줬을 것 같은데. 아니, 오히려 저기가 본인이 이렇게 싸움을, 저는 유사라고 안 하고 제가 제일 먼저. 두싸라고 하잖아요. 네. 왜냐면 두일이가 거는 싸움. 네. 유사가 아니고, 자꾸 유사라고 하는데 사람들, 유사가 아니라 이건 두싸다. 유사라는 것도 지네들이 만든 거야. 아니, 그래서 저는 제가 얘기한 게 그래서 그때 방송할 때도 이건 두싸다. 유사가 아니다. 주일이가 거는 싸움이지 유튜브 가는 싸움이 아니다. 그 얘기를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본인이 싸움을 걸어가면서 확전을 시키면서 본인이 슈퍼챗 더 받고 돈 많이 벌고 하는 건 본인이에요. 네. 그걸 마치 다른 사람이 그렇게 저는요 두싸에 잠깐 싸웠을 때 크게 는 거 없어요. 크게 는 게 없어요. 그냥 보통 평균적으로 받았던 슈퍼챗 그대로 받았던 거고. 저는요, 두싸에 싸움도 안 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안 하겠다고 했는데, 계속 날 갖다가 막 욕하고, 날 갖다가 올리고, 김성수가 뭐 판을 깔아줬다는 등, 아니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지금 만만해 보이잖아. 졸라 착해 보이거든. 그러니까. 근데 나한테 무슨 한번 하자고 그래? 만약 그렇다고. 지금 슈팍 새끼야, 이러잖아요. 근데 그러면 나는 이렇게 내가 제안할게. 나는 12온스 글러브를 끼고 너는 그 맨주먹으로 하고 그래서 어디 장소만 정해. 해줄게. 링 심판은 내가 볼까? 정하고. 심판은 내가 볼까? 아니 찍기만 해. 사진 이런 거. 사진으로? 그 대신 무제한 완폴제다. 그러니까 참 사악한 거죠. 가만히 놔두면은 자기 말이 마치 사실인 양 그걸로 호도를 하고 대응을 하면은 오히려 자기가 공격당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갖고 눈물 짜내가면서 진짜 슈퍼챗 엠버리 하는 사람이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 그 친구가 김다일 걔가 네. 뭐 내가 자기 가족을 공격했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거는 하나의 명분이야. 네, 그렇죠. 그리고 명분이죠. 왜냐면 아니, 그러면 자기가 그게 사실이라는 거 인정하는 거야? 아니 그럼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인정을 하는 건지. 그냥 여기 소설 쓰시는 건데. 내가 경험한 소설이야. 팩트의 경험만. 그럼 그건 얘기를 하든지. 근데 어찌됐든 나는 내가 그때 한 1년 전에 김두일이 열린공감하고 같이 일할 때부터 네. 그 내부자들한테 조언을 좋았어. 항상 조심해라. 그리고 근데 그 친구의 이 행보를 보면 거기서 나와서 거길 공격하고 그 심혁 기자랑 동업하다 또 공격하고 그건 내가 너무 궁금해서 얘가 무슨 검사 대전 뭔 책을 하나 들고 궁금해서 왔잖아. 내용은 보면 거의 읽을 게 없어. 다 구글에서 갖다 붙이는 거 뭐 비슷해. 나도 이제 좀 책을 써온 놈이라고 보여요. 그럼 내가 거기 추천사 쓴 친구한테 물어봤어. 너 쟤를 어떻게 하냐? 너 어떻게 알고 저런 데다가 추천사를 써줬냐? 그러니까 갑자기 찾아왔더래. 갑자기 찾아오죠. 주로 그 사람 방법이에요. 그리고 갑자기 찾아와요. 당신을 지지합니다, 좋아합니다라고 하면서 추천사를 써달라고 하는데 안 써줄 수가 없더래. 그래서 딱 2번 만났대. 근데 대중들은 모르잖아. 대중들은 그 사람의 책에 추천사를 쓴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또 신뢰하게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방법이 다 그런 방식이야.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와서
그다음에 뭐 자기 뭐 유튜브 한다고 뭐 지가 페이스북 뭐 잘 썼냐면 저기 파블로에서 저거 한 게 있어. 김두일이 페북에 올린 글이 그것도 다 짜집기 한 거야. 짜집기 다른 한 사람, 거예요? 다른 사람 거. 그래가지고 짜집기 당한 사람이 항의를 하니까 그걸 차단하고, 삭제했어. 삭제하고 차단했는데 그 사람이 다 캡처해 놨더라고. 저 그런 거야. 그랬지.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러면서 열린 공감으로 넘어가면서 사람들은 강진구, 박대영 플러스 김두일이 있으니까 거의 비슷하게 우리가 신뢰도를 주잖아. 그래서 나와서 지가 방송할 때도 그런 신뢰도의 연관성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바라봤잖아, 김두일을. 예, 그럼요. 그거를 자기는 활용을 했고. 그게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그 작전이 드라마 셀러브리티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셀러브리티를 꼭 보세요. 셀러브리티를 보면 김두일이 딱 이대로 했구나. 그러니까 이 작전대로 했구나. 그 과거가 없는데 중국에서 밝혀진 건 그거잖아. 지금 현재 중국에서 김두일은 재판이 30건 걸려 있어. 아직도 30건 걸려 있고 중국에 못 들어가겠네. 14년 동안 이거 파블라에 취재한 내용이야. 14년 동안 세금 체납을 해놨어. 그런데 누가 누굴 손가락질해? 누가 누굴? 형님이 저는 그 사람을 판단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사람 주변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나는 김두일에 대해서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김두일이 이렇게 살아온 걸 보면 열린공방에 있을 때 정천수랑 완전 찢어지고 덧탐사 잠깐 못 지금 나왔다가 정천수를 대변하고 있던데. 그러니까 완전 찢어지고 그 다음에 파블라에 있다가 파블라 사람들하고 완전 찢어지고 이 사람이 가는 데마다 사람들하고 척을 짓는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아니 그러면 지금 김영민하고 조만간 아니 그러니까 제가 봐도 그래요. 김용민하고 지금 이러지만 추후 올해 가기 전에 제가 봤을 때는 김용민하고도 완전 김용민은 틀어질 것 같은 생각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2000 몇 년이야. 2012년서부터 알고 지낸 사람이에요. 네, 예, 예. 국민 TV 할 때 제가 진짜 저는 그때 당시에 2012년에 종편의 꽃이었어. 그래서 종편만 나가면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었어. 그래서 그 자신감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일하던 걸 갖다가 공공기관 대표가 하도 거지 같은 지랄을 하니까 사표 쓰고 나와가지고 전업평론가 선언을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응?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국민TV는 어땠느냐. 정말 운영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출연하는 사람들의 비중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섭외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던 때였거든요. 자발적으로 갔어요, 저는. 시간을 빼가지고. 그때는 그렇게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더니, 형님 문자에 나온 거랑 똑같아. 문자에 보니까 아주 그냥 거의 국어를 하더라고. 그렇게 해. 맞아서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이렇게 대접을 못해서 너무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출연료 3만 원 주고, 그랬었다니까? 심지어 형님한테는 출연료도 안 줬잖아. 나는 준다고 그러는 거를 네. 주지 마라. 그냥 그러면서 자기는 출연료를 한 번도 안 준 적이 없대. 그럼 거짓말을 그렇게 해? 나한테? 아니,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방송에 출연하는 사람들의 출연료를 안 준 적이 없대. 내가 녹취만 몇 개 갖고 있는 줄 알아? 출연료 너 안 준 거? 아니, 그거는 있잖아. 난 지금도 평화나무의 안에 있는 분하고, 안에 계신 분하고 소통을 해. 근데 그거는 다 검증이 나는 예를 더 탐사 다니면서 내가 고정적인 취재비나 이런 게 생기잖아. 생기면 내가 항상 평화나무에 기부를 해왔어. 저도 평화나무 앵벌이를 같이 했고요. 그날 출연료 나오는 거 고스란히 봉투에 남아가지고 그 전에 방태에 담아가지고 그냥 줬어. 이렇게 나 기부한다고. 그런 게 한두 건이냐고요. 우리 가족 이름으로도 하고. 예. 그리고 내가 내 책이 있잖아. 당신의 수익은 우연입니다. 예. 그 책 후면에 보면 그것도 10,000권 팔린 책이야. 예. 그 후면에 보면 여러 가지 섹션이 있는데 그 섹션에 항상 끝에 평화나무 후원해 주세요라는 걸 평화나무 계좌 올려주고 내가 그랬다고. 그리고 근데 내가 엊그저께 더 탐사 가서도 얘기를 했지만 내가 그렇게 한 행동에 대해서 나는 후회하진 않아. 왜 그러냐면 그때는 이 모습이 아니었어. 그때는 진짜 아니 필요하면은 그런 거야. 필요하면은 막 구걸을 해. 한번 와달라고. 첼한테도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첼리스트한테도 제발 만나달라고. 또 이것도 있지.
그러니까 체리 그랬지. 그러다가 나랑 그 불륜 관계로 소문나면 어떻게 될 것 그 얘기를 같아요? 어떻게 하세요 또? 그러니까 그래도 괜찮아.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윤석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찍은 놈들이 더 잘못이라고 보고 김두일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지지하는 사람이 더 잘못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왜냐하면 저는 항상 방송에서 얘기하는 게 지지하되 비판하라. 어떤 누구든 맹신하지 마라. 한 발짝 뒤로 빠져서 보면 모든 게 보인다. 왜 사람들이 경주마가 되려고 하냐. 경주마처럼 앞면만 보고 가면 앞밖에 안 보인다. 항상 우리가 달릴 때는 옆도 있고 뒤도 있고 이걸 왜 안 보냐. 그냥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면 다 보이는 걸 왜 안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맹신을 하는지 저는 그게 가장 답답하거든요. 맹신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한테서 나오는 고급 정보를 보려면 나한테 개기지 말라고 얘기하니까요. 그리고 차단을 해버려. 아니 뭐라고? 아니 뭐 고급 정보 뭐야? 고급 정보도 없어 지금은 다 끊겨가지고. 정보에 솔직히 말해서 이동형이 손 떼면 뭐가 있어? 야. 근데 그런 거 하지 말라. 근데 사람들이 김용민이 때문에 이동형을 욕하는 사람이 있는데 형이 생각하는 이동형이 그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당연하죠. 저도 이동형 평론가를 항상 나는 나보다 어리지만 존경하고 존중해요. 그러니까 내가 듣기로는 이동형 아무튼 많이 말렸대. 많이 말렸는데 말을 제 안 앞에서도 듣더래. 그랬어요. 말을 안 듣더래. 그러면서 그러더래. 저 친구 지금 아파요. 내가 손 놓으면 저 친구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저는 그 김영민 목사 같은 경우도 저렇게까지 꼭 해야 되나? 난 아프다고 봐. 저는 저희가 대신 지금 김영민이 앓고 있는 아픔은 고쳐지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저희가 그 건정 기자님하고도 같이 술을 먹고 했지만 건정 기자님 그걸로 정말 많이 울고 그럼. 많이 슬퍼하고 많이 괴로워하고 그렇다고 그 건지현 기자님 같은 경우는 뭐 전강훈이나 성렬이랑 싸울 때는 맹렬하게 싸우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김영민 목사한테만큼은 또 굉장히 또 넓게 해줍니다. 내가 봤을 때는. 너무 신뢰했고.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래요.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근데 김영민 목사가 저렇게까지 한다는 거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아파도. 내가 알기로는 네. 누군가 그랬지. 누군가 권지현 기자를 좋아한다는 사람들이 와서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권지현이 뭐라고 그랬냐면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김영민 목사를 정말 그런 사람이니까 저도 우리한테도 그랬잖아. 정말 대단하다. 아니 저렇게까지 하는데 그래도 좀 그래서 제대로 된 팩트를 얘기를 저는요, 해줘야지. 이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도대체 평화나무가 어떻게 되었길래 직원들이 이렇게 나가며 그리고 그렇게 나간 직원들이 그 평화나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증언할까봐 겁나가지고 저렇게 공격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 왜냐면은 국민TV 안이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제가 알거든요. 내가 국민TV 얘기해 줄게. 예. 내가 그때 2012년도 말에 호주에 살다가 예. 그때는 나 문재인 될 줄 알았어. 당연하죠. 박근혜 되는 거. 예. 그래가지고 10월 달에 들어왔어. 내가 한국에. 들어와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고민한 게 아니라 들어왔을 때 나는 이제 문재인 되면 내가 그때 2007년도에 그 BBK 이거 주진우 이 새끼랑 밝힐려다가 나만 징역 간 거잖아. 주진우가 배신했잖아. 그러니까 나만 징역 갔다가 우리 대표적 밀정 주 기자. 그래서 나오자마자 다시 구속됐다가 나와서 이명박 구속되니까 풀어주더라고 보석으로. 그래서 재판 끝나고 내가 호주 간 거거든. 가족들 데리고. 그때 가기 전에 내가 세금 추징을 27억 맞았어. 그리고 호주 가서 이제 이제 다음 정권만 바뀌려고 생각하고 있다가 그래서 2012년도 10월 달쯤에 들어왔어. 그리고 이제 좀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12월 19일에 선거에 박근혜가 돼버린 거야. 그렇지. 그럼 미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내가 다시 멜번에 갈까. 근데 외국 생활이 물론 나는 가족들이랑 정체가 있으니까 그래도 좀 힘들어.
갈까 고민하고 있다가 스포츠 부회장 제안을 받아서 이제 한국에 남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나도 이제 조금만 내 개인 사업을 했어. 네. 막 그럴 때가 국민TV 태동기야. 네. 근데 국민TV에 처음 시작했는데 거기에 무슨 광고가가 있겠어. 그러니까. 근데 나는 거기다 내가 준 돈이 진짜 몇 천만 원이야. 그리고 국민TV 임원중에서는 나한테 와가지고 저 이명박이랑 싸우다가 벌금 맞았는데 따로 와서 그러냐고 내가 벌금 계좌로 쏘면 흔적 남을까봐 현금 뭉치로 주고 지들 어디서 식사한다 그러면 내가 가서 그랬어. 그렇게 해서 그리고 내가 데리고 있던 그 직원들 또 가족들 지인들 다 국민TV 조합에 시켜놓고 그때 이동영 이희재 할 때도 형이 거기다 광고비 주고 광고했어. 근데 다 말아먹었잖아. 몇십억을.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우리가 뭐 원망을 사과를 했어? 들었어요? 뭐. 아니, 원망도 안 했는데 사과. 자, 근데, 그 오기님 그리고 아로마드님이 이렇게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아로마드님 세 분 시원한 맥주로 입가심 하세요라고 해주셨고. 아로마더님 이거 향 좀 갖다 주세요. 나 목이 물려서 죽겠어요. 아니 우리 있는 거 드려 있는 거 드려. 여기 김성수한테 주면은 제가 네. 자 저거예요 저거. 야 쓰던 거 주지 말고 좀 저거 쓴다고 해봐요. 여기 광고할 때 좀 뿌려본 것밖에 없어요. 자 요거 요거 드릴게요. 요거 요거 드릴게요. 이거 좀 주세요.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방송에서 저는 옛날에 낙검수 멤버들을 좋아했었거든요. 네. 낙검수 멤버 중에 유일하게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 김용민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렇지.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첼리스트를 보호하면서 청담동 제보자를 까기 시작하면서 덧단자를 씹으면서 이런 걸 보면서 아무리 개인적인 화가 나도 덧탐사를 선봉에 나서서 공격을 하면 안 되거든요. 덧탐사를 공격한다는 거는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겁니까? 한동훈, 김건희 좋은 일 시키는 거밖에 안 돼요. 맞습니다. 이제 내가 유튜브는 나 요즘 안 해서 모르는데 이런 거 같아. 구독자가 70만 가까워. 그럼 목사라는 라이센스가 있어. 그 낙검수 멤버라는 히스토리가 있어. 눈에 안 보이는 거야. 그래봤자 2012년 총선 말아먹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근데 엊그저께 무슨 얘네들 방송했잖아. 용두질 하면서. 근데 내가 그걸 저기 해병아찌 방송 그 다음날 하루 지났는데 좋아요가 3,000개가 안 돼. 물론 그거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대중들은 아는 거거든. 알죠. 저게 말 같지 않은 소리다라는 걸. 이제 그렇게 싸구려화 돼가는 거야. 형님 나중에 밀정 특집 한번 하죠. 아니, 사실 주기자부터 주진우부터. 내가 그 기자 주진우 아니 진짜로 한번 제대로 한번 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했지. 주진우는 제가 방송에서도 이 새끼는 밀정이다. 그거 했잖아. 그러니까 근데 욕설은 자제해 주시고요. 죄송합니다. 이 쉐리는 진짜 주 밀정 같은 경우는 아직도 우리 주 기자를 왜 욕해 이러는 사람들도 아직도 있어요. 지금도. 그 지방 가잖아. 택시에 주진우 그 라이브를 듣고 있어. 근데 그러니까 대중들은 모르는 거고 이제 그 정도 되면 우리 같이 알고 있는 사람하고 신경 쓰기 싫은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계속 발굴해 나가는 거야. 자기의 정체를 모르는 사람. 내가 한 가지 얘기를 해줄게. 그 김두일이하고 김용민이 두려워하는 게 얘네들이 용기가 많았을거 아니야. 세 가지를 딱 두려워해. 한 가지는 자기네들이 뱉은 멘트가 진실이 밝혀질까봐 두려워해. 그렇죠. 그러니까 이 멘트를 감추기 위해서 계속 다른 멘트를 해. 그렇죠. 그리고 이게 밝혀지면 자기네들의 본질이 밝혀질까봐 또 두려워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려워하는 거는 원래 겁이 많아.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야. 원래 겁 많은 애들이 밀정 짓거리를 해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부터 일제시대 때부터 해서. 나는 밀정을 위하여! 밀정을 위해? 나는 근데 주진우 같은 밀정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싫어요. 진짜로. 유사명 총경처럼 검찰에 맞서다가 좌천돼서 112 팀장으로 갔다가 이번에 옷 벗고 나왔잖아요. 네. 이런 분들 안 되고 맞선 사람은 다 안 되고 밀정짓
먹거리 한 것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옛날에 우리가 일제시대 때 친일파들은 지금도 잘 먹고 잘 살고 똑같은 독립운동 했던 똑같은 사람들은 원인이에요. 다 망해가고 자식들을 어디로 사라졌는지도 모르고 이런 삶을 지금까지도 되풀이 된다는 게 짜증이 나요 저는. 그러니까요. 너 술 좀만 먹어. 내일 또 영상 가야 되는데 너. 그렇죠. 형님보다 술 셉니다. 그러니까 야, 지금- 여기서- 아니 그게 아니라 예. 쟤는 지금 지가 아프니까 예. 그거를 측정하지 못할 줄 알고 저렇게 얘기하는 거야. 예. 아무튼 지금 뭐 두서없이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분들이 듣기에는 이런 얘기들이 사감에 의한 얘기일까라고 생각할까봐 좀 두려운데요. 솔직히 술방을 빌려서 속내를 얘기했지만 이거는 공적인 얘기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유튜브에서 방송이라고 하면서 뭔가를 갖다 만들 때 사적인 감정을 갖고 만들지 않아요. 사적인 감정이 있다면 예를 들어 청담동 제보자의 방송을 제가 할 때 김용민 씨 이름을 갖다가 빼기 위해서 한 달 싸웠어요. 예, 이거 한 달 동안 싸웠잖아요. 형님도 직접 용인까지 가가지고 말렸잖아. 이거 술 사들고 가가지고 어. 용인까지 가서 혼자도 가고 상균이랑 같이도 가고. 그래서 좀 하지 말. 우리 하나에 집중하자 그러는데. 그러니까 근데 형님 제가 이제 말을 자꾸 끊는다고 또 뭐라고 이제 욕을 하실 텐데 그것도 그 사람이 사감 때문에 방송하려고 했던 건 아니야. 아니야. 알지? 오히려 그걸 얘기를 해야 이 문제를 정확하게 우리 시청자들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걸 갖다 집어넣자고 했던 거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되는 순간 분란이 일어난다. 그러니 그렇지. 그거를 갖다 좀 막아보자라고 얘기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생각할 때 우리는 인간이에요. 인간이니까 관계를 생각하고 틀어지는 걸 고민하고 민주 진보 진영 내에서 싸우는 것을 보여서 구독자나 그 깨시민들이 불편해하는 걸 막으려고 노력한 거야. 이걸 책임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근데 니들은 뭐 하고 있는 거니 지금 얘들아. 근데 사실 우리도 나름대로 뭐 책임감은 갖고 근데 이 구독자분들도 진짜 책임감 가져야 돼. 그냥 어디 가서 그냥 심심풀이로 듣지 마시고 어떤 사람은 나름 생을 걸고 싸워요. 네. 근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재미로만 물론 재미로만 들으면 재미로만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남들의 재미를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고 진짜 생을 걸고 싸워요. 맞아요. 근데 그분들이 생을 걸고 형님이랑 싸우겠다고 그러잖아요. 생을 걸고. 아마 내가 뭐 안 해도 걔는 이미 생을 걸었잖아. 생을 이미 걸었어? 그럼 걸었으니까. 근데 그런 거는 보통 생을 걸어보고 싸우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 예. 근데 적어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해 자기가 반복을 하잖아. 그럼 저런 친구는 자기 말에 자기 생을 목소리 두게 돼 있어. 난 그러니까 알아. 지금 현 정권의 군사 정권 이래 최고의 지금 어떻게 군사 정권을 능가하는 검찰 공화국에서 최전선에서 싸우는 사람들은 우리가 보호해줘야 되고 이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게 우리 일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더 탐사 같은 경우는 최일선에서 맨날 구속영장 청구되면서 싸워가고 이런 데를 보호를 해줘야지. 이런 데를 공격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진보를 하면. 뭐 김상진이나 안정권이나 이런 애들이 공격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근데 보호를 해주고 후원을 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공격을 한다? 그거 자체가 일단 잘못된 겁니다. 실제로 이제 저는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최한욱 평론가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저는 그 친구한테 일종의 약간의 경외심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미 학생 운동을 할 때 최한욱은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저는 솔직히 저도 목숨 걸고 싸운다라고 했었지만 제가 그때 당시에 대치동 출신이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있어요. 부끄러움이. 대치동들은 있잖아. 딱 잡혀가도 따로 분류된다. 진짜 대치동, 압구정동, 강남은 그렇게 했다니까 그때. 부르주아네, 부르주아. 부르주아라고 하면서 분류를 시켰다고. 그래서 똑같이 범법행위를 했어. 그런데 대치동, 압구정동 이런 애들은 열애야? 주소부터 따나요? 우리는 때리기부터 하던데. 일단 처음에 때려요. 일단 때리기부터 하던데. 맞을 때는 일단 다 같이 맞아. 주소부터 다 같이 맞고 그 다음에 조서 쓰잖아. 네. 조서 쓸 때 저 주소 어디야? 물어보잖아. 저 강남구 대치동
너 대치동이야? 경찰이 그때부터 달라져. 레알이야, 레알. 그리고 갑자기 경찰이 친한 척 하면서, 야, 너 부모님한테 전화해줄까? 이러더라고. 그러고 훈방을 당하고. 그때 친구들은 거기 잡혀있고. 그런데 그럴 때 최한욱은, 그, 깜빵을 가는 거예요. 국가보안법으로. 농담 삼아서 자기가 존재 자체가 간첩이라고 느껴진다고 할 정도로. 그런데 그렇게 싸운 사람과 제가 제일 방광이 약한 것 같습니다. 조용히. 이 사람은 좀 중요한 얘기 하려고 하는데 화장실. 근데 그런 사람과 지금 뭐 어설프게 막 이렇게 뭐 PD로 살다가 뭐도 하다가 이러다가 뭐 자기가 갑자기 밥줄 끊길 것 같으니까 뭐 싸워보는 사람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 내가 페북에서 썼는데, 네. 나도 내 나름 그 자본주의 안에서 살면서, 자본가로 살면서, 근데 내가 이렇게 많이 갈등을 했어. 내 사고는, 아무튼, 진보 이런 걸 떠나서 아무튼 사회주의적 경향이 있는데, 있는데. 근데 주식시장에 살아야 돼. 그래서 그렇지. 혼자 갈등을 막 했거든. 근데 차라리 이번에 윤석열 정권이 검사 정권하고 싸우면서 내 정체성을 찾은 건 난 좋다고 생각하는데, 예. 내가 진짜 다른 수많은 진짜 공중파나 다른 탐사보도팀에서 수많이 보도했던 걸 다 빼고 크게 네 가지만 본다면, 뉴스타파에서 했던 죄서검사 19작, 예. 그다음에 기념비적인 보도죠. 그 다음에 MBC에서 했던 채널A 검언공작 사건, 한명수 총리 모해증 사건, 예. 그 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 네 가지만 가지고도 나는 김용민이나 이런 애들이 자기들이 수십 년 동안 방송하면서 내가 보기엔 그 오랜 세월 후원을 받고 살았을 거 아니야. 예. 그렇게 받으면서 수십억 받아서 자기들이 영유하고 영광을 누리고 살았을 거 아니야. 예. 난 거기에 못지않은 나는 어떤 그 제보나 보도를 위해서 준비했다고 생각해. 근데 지금은 얘네들은 이게 다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해. 그런 건 없는 것처럼 얘기를 아니 아주 걔네들은 대놓고 그러더라고. 네가 4억 받은 보도를 뭘 했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그러니까 그것도 프레임이지. 프레임. 사고 이런 것도 없고, 그렇죠. 대여금의 상당 부분도 이미 변제됐고. 갚았대, 이 자식들아. 야, 2억 갚았대, 이 자식들아. 그런 얘기 하지 마. 이거 다 지금 소송에 들어가 있지. 2억 다 갚은 건 아니야. 다 갚은 건 아니야.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리고 일부 후원금은 지들이 준 게 아니야. 진짜 시민들이. 내가 구속돼서 안타깝고. 지들 지금도 후원금 빨아먹고 있어요. 안타깝고, 사실 내가 구속됐을 땐 내가 쉽게 나오려고 나 생각 안 했어. 근데 걱정됐던 건 어머니가 병원에 계시면 그때 있잖아. 간병비가 한 달에 400이야. 그 다음 병원비가 300, 어머니가 횡단보도 몇 미터 옆에 걸었다고 이걸 무단횡단으로 해서 보상을 제대로 못 받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병원비 이런 거는 거의 다 자부담이야. 근데 그걸 내가 한 3년 동안 이끌어왔어. 어찌됐든. 그러고 했는데 구속됐으면 또 변호사비도 내야 되고 보석금이 7천만 원이야. 법원에서 얘기를 했던 게. 물론 일부 보증보험도 있고. 근데 또 가족은 어떻게 몇 년 동안 진짜 윤석열 정권 때 거의 내가 돈 받을 게 많은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기 전까지는 돈 달라고 욕이라도 했는데 얘네들 들어오서 나 욕도 못해. 욕하면 바로 녹음될까봐. 그 문자도 난 제대로 못 보내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랬어 쭉. 그러고 왔는데 그걸 가지고 지들이 조롱을 하고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아니 지금까지 제보자 X 형님이 한 게 안명수 했어요, 얘기 다. 야, 아니 화장실 갔다 오니까 모르잖아, 지금. 너 손가락 10개로도 안 돼.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 사람이고 김두일은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남이 오히려 써놓은 거를
정리를 했지. 베껴서. 목숨 걸고 하는 사람한테, 최일선에서 싸우는 사람한테, 말 같지도 않은 명예훼손으로 구속까지 되는 사람한테, 당신 뭐 할 거야? 언제 터뜨릴 거야? 이딴 개소리나 하고, 제보자 X라고도 안 하고, 제보자지? C라고까지, 그 형수님도 미치겠다. 항상 무조건 노딱이다 지금. 아니 이 사람 때문에 지금. 아니 걔네가 그런다고요. 아니 이딴 소리까지 해가는 것들이 이게 사람 아니잖아요 이거는. 예? 아무리 나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제가 방송에서 쌍욕을 하지만 김도유 씨는 제가 아직까지 쌍욕은 안 했어요. 제가 김도유 씨한테 하지 마세요. 예, 아예 일부러 안 했어요. 인간이 아닌데 뭘 욕을. 아니 원래 인간 아닌 것들한테만 욕을 하는데 저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만약에 제 방송에서 그 김도유 씨 관련 얘기를 하면 그때부터는 쌍욕을 할 겁니다 진짜로. 예. 왜냐하면 인간이 아니라고 봐지는 순간 저는 쌍욕이 나가요. 얘기 좀 하고 있어. 담배 대표. 야, 이런 방송 진짜 처음이다. 너 과거가 생각나냐? 내가 담배 피러 가니까? 제가 형님이 그때 담배 피러 간 사이에 막간을 이용해서 5분 이렇게 출연해서 한 800명 이렇게 구독자 늘면서 지금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지금 1,800여 명이 보고 계신데 지금 우리 시사 급발진님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급발진 TV 구독해 주시고 댓글, 알림 설정,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지금 변호사비부터 시작해가지고 들어갈 게 많습니다. 후원 계좌 공개했으니까요. 평화회복시민연대로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후원을 해주시면은 고스란히 어떻게 돈을 썼는지 공개해드리고, 그리고 이 세상이 조금 더 나은 세상이 되는 길을 위해서 정말 몸바쳐서 투쟁을 하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평화회복시민연대입니다. 저 연대 이름이 굉장히 멋있어요. 근데 왜냐면 우리가 걸어놓은 이야기가 윤석열 탄핵, 김건희 구속이에요. 네. 이게 바로 평화 실현이다. 그래서 평화의 회복을 하자는 시민연대라고 해서 이름을 그렇게 진 겁니다. 갑자기 권선징악님이 김성수 내 이놈 이랬어요. 그래서 왜요? 네. 왜 갑자기 부르셨어요? 네. 자, 자꾸 아까 제가 댓글들을 잠깐 봤는데 제보자 X에 대해서 메시지를 공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자꾸 메신저 공격을 하는데. 맞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본인이. 근데 나는 이번에도 진짜 김도일이 너무너무 게으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이번에 제보자 X께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방송을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방송을 다 못 본 거야, 얘는. 나 못 봤다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 왜냐면 그 내용은 뉴스타파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야, 이 등신아. 그 내용은 뉴스타파에 나와 있는 내용이래. 뉴스타파는 립픽싱에 대해서 얘기하지도 않았어. 립픽싱은 성수대로 해서 얘기한 거야, 자식아! 그러니까 등신 같은 게 뉴스타파 보도 내용 자체도 제보자 X님이 드린 거죠. 한 건데 지금 진보 진영의 MBC가 됐든 뉴스타파가 됐든 더탐사가 됐건 웬만한 걸 다 제보자 X님에서 한테 나온 내용들이에요. 아니, 일단 뉴스타파한테 줬던 건 뭐냐면, 뉴스타파가 집중적으로 했던 것은 전 단계 부분, 립픽싱이 하향해서, 그러니까 주가가 내려가면서 돈을 버는 방법이잖아요. 주가가 올라갈 때 돈 버는 방법을 뉴스타파는 집중적으로 얘기했단 그렇죠.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누가 주도했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다 제보자 형님이 맞습니다. 튕겨줬던 거야. 네. 근데 안홍구 청장님하고 저하고 민생경제와 안홍구 TV를 통해서 얘기했던 거는 아니다 이거. 거기서 주가 조작이 끝난 게 아니다 이 쉐리들아. 검찰 이 새끼들 2012년 7월에 끝난 게 아니라고 하면서 그 뒤에 오히려 BW를 이용해서 가격을 떨어뜨려서 주식을 많이 확보하고, 많이 확보한 다음에 그거를 나중에 급등시켜가지고 돈을 벌게끔 하는 그런 리피싱 기법이 들어갔다고 보도를 했어요, 우리가. 봤니? 맨날 남의 거나 베끼고 사니까 모르잖아. 진짜 답답합니다. 최소한 우리가 들깨 시민이 돼도
제가 이제 얘기한 아니 내가 진짜 김성수 TV를 보고 그걸 했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뭐 이유가 있겠다. 비슷한 얘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 근데 이번 보도의 가치는 어디에 있냐면 강만수까지 취재를 했다는 데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저희들은 어떻게 했냐면 막말로 공부 잘하는 애들이 다 이론적으로 해가지고 야 이런 식으로 주가 조작을 했던 거야 까지 한 거야. 그렇지만 우리는 기자가 없잖아. 그렇죠. 기자가 없으니까 분석까지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민환 기자가 있잖아. 강진구라고 하는 탁월한 기자가 전화를 해가지고 강진구 기자가 전화를 하면 다 불어!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 리픽싱 기법에 대해서 다 불었던 거예요. 나름대로. 그거 얘기하는 거야? 네. 리픽싱? 예. 그런데 아니 김두일이 얼마나 게으른지 오늘 8월 4일날 제가 보냈잖아요. 이런 글을 갖다 올렸다고. 그러면서 난 그거 잘 못 봐, 그러니까 엮어서. 제보자 지 씨가 보도한 내용은 이미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거를 그대로 갖고 자기 책에 있는 거래. 책에 리픽싱 기법 썼어요? 뭐 안 썼지. 미친놈이야. 책도 안 읽고 방송도 안 읽고. 야 내가 이 형 책을 갖다가 봤는데 리픽싱은 나와 있지도 않아 자샤. 그리고 형님이 전에 저한테 그 방송할 때 리픽싱 기법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하라고 그렇지. 조언을 해줬잖아요. 좀 이제 디테일하게 깊이 있게. 이제 이런 거야. 안홍구 네. 안홍구 원장님이라고 해요. 청장님이 김평하고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게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 중요한 내용을 했잖아요, 우리가. 근데 중요한 내용들이 많은데 이런 거 이거는 안홍구 청장님을 뭐 비하하는 게 아니고 한 가지 직업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한 가지 면만 볼 수 있어. 그렇죠. 근데 형은 적어도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내가 했던 게 사채업자, 애널리스트, 상장회사 오너, 금융범죄 수사관, 그 다음에 금융범죄 탐사보도, 이거 다 해본 사람이야. 그래서 한 가지 사건을 있으면 난 다각도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어. 그래서 근데 어떤 사건이 있으면 나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봐. 엊그저께 보도했던 거, 준비 기간만 한 달 걸렸고, 원고 작성하고 뭐 하는데 한 달 걸렸어. 근데 그게, 보도에는 숫자가 들어가잖아. 이 숫자가 하나라도 틀리면, 그 보도의 가치가 확 틀어져. 나는 그거 대단하더라고, 진짜. 그러니까, 우리는 보도를 할 때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시점에 아주 정확한 수치까지는 사실은 확보하기가 좀 어려웠거든요. 나는 금조부 수사 강의를 한 사람이야. 예. 그럼 강의할 때 공소장에 숫자 틀리면 욕먹어. 그래서 그 숫자를 하고 그러면 이제 보도를 해서 나는 압수수색 당할까봐 이 보도가 준비하는 과정에 보면 더 탐사팀은 알지. 나는 배낭에다 노트북 메고 계속 지방을 떠돌아다니면서 모텔에서 이틀, 3일 뭐 이렇게 해가면서 편의점에 가서 사다가 먹고, 나 집에서 안 했어. 집에서 기초 재료만 준비가 다 되면 이 파일을 만들 때는 나는 과거에는 해외로 떠돌았고, 요번 파일은 지방을 떠돌았어, 모텔에서. 그래서 업데이트 될 때마다 더사운다스팀에 계속 파일을 보냈어. 왜냐면 내가 또 잘못되면 이 보도가 못 나갈까봐. 그래서 보도를 한 거고, 원래 뉴스타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처음 할 때도 내가 다 파서 골방에서. 맞아요. 근데 다 파서 우리는 뉴스타파 보도팀이나 나나 이게 굉장히 그때는 검찰총장 부인이었잖아, 김건희가. 굉장히 파급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뉴스타파 팀도 굉장히 겁을 먹었어. 이게 사실이 맞냐. 나한테 자꾸 되물었는데 내가 그랬어. 나는 금조부 수사를 해서 사람도 구속시킨 사람이다. 근데 이거는 의혹 제기다. 그러니까 부담은 좀 덜어도 된다. 그렇게 설득을 해서 보도를 했거든. 야, 그때 보도를 파장이 그렇게 클 줄 알았는데 아무도 몰라. 맞아요. 이 보도를. 그래서 다 덮었죠. 그러니까 자, 우리 푸른바다 초록들판님, 그리고 와이파랑새님, 그리고 송병조님, 다시 한번 송병조. 다시 한번 릴레이를 해보자고 제안을 하시면서 닥터 이브님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릴레이 가자. 감사합니다. 그런데 야, 진짜 먹고 사는 방법이 여러 가지다. 아니, 사람들이 여기. 아니 근데 요 얘기는 마무리 좀 하시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보도를 할 때 있어서 그 남의 거를 베껴가지고 마치 자기가 알아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 카피야 지가 단독이라고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안 진짜. 되는 거지. 왜냐면은 최소한 남의 거를 보고 봤다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용을 해야지, 인용. 그럼요. 어떤 기사를 보고 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기본이에요. 우린 그렇게 하는 사람은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을 짐승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거는 표절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남의 생각을.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도이치 모터스 이 주가 조작 사건을 보도할 때 뉴스타파를 인용해서 얘기했어요. 그렇지. 대부분.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아무도 안 봤어. 그렇죠. 근데 안홍구 청장님이 갖고 왔어. 그 자료들을 갖고 왔어. 봤더니 이 리픽싱에 대해 이거는 이분이 主要在技战术上有哪些突破？ 我觉得最主要 발견해낸 的话， 거지. 应该马 또 龙发动比 산더스 较快 개라고 一些。 하는 这 데 也是马龙的 전문가들이 特长。我 있어요. 觉得马龙 거기 总体来说的 사람들이 这种进入状态 아니 要比 이런 식으로 一般 해가지고 的运动员 주가 要 조작을 한 要 거야 强。 라고 因为削球打法的 차트하고 话， 이런 걸 他 보고 一旦适应 발견을 了 해냈고 旋转， 그래서 包 그 括质 부분을 量的 우리가 话，他会 보도를 越 했고 打越好。 형님이 所以前两 도와주셨고 局对于马龙 그리고 来 어떻게 说 보면은 很关键。 결정판은 이번에 더 탐사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왜냐면 이 리픽싱에 대해서 김기현이는 알고 있죠. 알고 있지. 그래서 김기현의 재판 아니, 김기현은- 분석까지 했잖아. 김기현뿐만 아니라 다 알고 있어. 그 관련자들은. 그래서 여기 그 재판장들을 다 받아서 봤을 때, 이번에 다 집행유예 받고 막 그랬잖아. 얘네들이. 무죄 받기도 하고. 왜 这次的话，其实 그랬냐면, 真的是一个很伟大 검사들이 리픽싱 주가 조작 지금 자동 나온답니다. 야구하는 게 들린대요. 야구? 방송 사고가 났다. 뭐 방송사고 났다는데 괜찮아. 원래 야, 포장마차 가면 다 그래. 포장마차 하면 스포츠 하는 소리 들리는 거야? 몰라. 근데 아무튼, 그런 거. 중국 해킹이 들어왔다는데? 중요한. 스포츠 소리, 형님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죠. 지금. 진짜로? 예. 중국 방송 나온다는데 이게 뭐예요? 여보세요? 나와요? 지금 잘 나와요? 예, 말씀하십시오. 중국어 방송? 두일이 중국 하면 두일이. 네, 갑자기. 농담이야, 농담. 근데, 어찌됐든 지금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검찰에서 했던 거, 그 수사하는 검사애들도 내가 잘하는 애들이야. 하나는, 그러니까 그 기사를 보면, 그 남부지검에서 그 주가 조작 범죄에 대한 검사 둘을 파견받았다고 해. 근데 둘 다, 그 언론은, 여의도 저승사자가 아무튼 투입됐다 이러잖아. 졸라 수사 못한 애들이야. 둘 다. 하나는, 신라젠 수사, 주가 조작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는데, 덮어주네. 아니, 기소를 했어. 근데 최종 대법원 무죄 받았어. 이거 수사 잘 못한 거야. 또 하나는, 신호 주가 조작 사건이라고 있어. 그건 내가 남부지검에 다 팠거든? 형님 저기 뭐 수사를 못한 게 아니지. 뭐를. 검찰 충분히 아시지. 안 한 거지. 아니. 못 했겠어요, 이게 근데 내가 팔라면. 그걸 내가 다 팠는데, 금조위부에서. 갑자기 금조위부에서 브리핑까지 다 끝났어. 검사들이 이제, 금조위부 검사들은 이거 그럼 다음 주부터 시작하시죠 했거든? 예. 근데 그 다음 주에 보니까, 저 죄송한데 이 사건은 특수부로 넘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이런 거야. 사건이 주인검사들이 파지? 그럼 부장한테 이 사건 보고를 해. 근데 부장이 딱 보고, 이거는 저쪽으로 넘기라고 하면 넘기는 거야. 근데, 그거 왜 넘기냐? 내가 판 건데. 그러니까, 저 특수부에서 이거를 내사하고 있었답니다. 2년 전부터.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2년 전부터 내사한 건데 나는 한 달 동안 구치소하고 검찰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판 파일인데 왜 그동안 안 하고 내가 판 파일을 가져가느냐. 내가 막 따졌어. 가져갈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덮으려고 그런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 주인가 나는 내 일기 기록에 다 있어. 그 과정을. 그런데 이 과정은 더 탐사의 일기 기록까지도 줬어. 사실 보도만 안 됐을 뿐이지. 그 다음 주에 그 특수부 검사가 불러 나를. 그러니까 좀 무마하고 싶은가 보지. 자기가 가족이 염치 없으니까. 그러면서 쓰레기 같은 새끼. 제가 사실은 교도대 출신 검사라고. 교도대가 뭐냐면 옛날에 의경을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게 교도대야. 그래서 교도대 출신이라고 하면서 뭐 어쩌고 주절주절해. 그러면서 걔가 가지고 와서 결국에는 그 수사 결과 발표를 걔가 했지. 근데 내가 걔네들 가는 순간 내 페북에도 그대로 있을걸?
걔네들이 거기 가는 순간 저거 수사 망친다. 내가 그랬어. 근데 결국은 어찌됐든 지금 기소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그냥 뭐라 그럴까. 아무튼 아무튼 한쪽 팔만 수사한 거야. 2012년 12월 7일에 끊어버렸어. 그렇지. 한쪽 팔만 수사한 거야. 그 다음에 리픽싱이 시작되거든. 그 다음에 리픽싱이. 그 시점도 몰랐지. 왜냐하면 그 리픽싱이라는 게 뭐냐면 리픽싱 주가 조작은 전환가가 확정돼야 그렇죠. 작전이 그때야 시작돼. 이 전환가가 확정되는 날이 12월 20일이야. 최은순 씨도 몰랐어요. 뭐를? 그냥 다만 3,500원까지 떨어뜨려야 된대. 떨어뜨려야 되는데 얄미운 사람이랑 평소에 마음에 안 줬던 사람들은 엿먹으라고 냅둔대. 그랬지. 그래서 이정필도 엿먹었잖아요. 다 안 먹었어. 그러니까 김기현이가 재판에서 그러잖아. 야, 씨발, 주가 조작이 12월 5일에 끝나고 12월 6일부터 아닌 이런 게 어딨냐, 막 그래. 이 내용들 더 탐사를 통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보도를 했는데 그 보도에 대해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지도 못하는 새끼가 여기서 이게 4억짜리냐 이지랄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두일이가 얘기한 게 정확하게 팩트로 반박을 안 하면 걔 말이 다 사실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팩트인 것처럼 걔는요, 사람들이 지금 알고 환장을 하니까 그 방송도 안 받고 더 탐사도 안 받고 뉴스타파도 잘 모르고 심지어 성수대로가 그런 방송 했는지도 몰라요. 왜? 안 보니까. 볼 시간이 없지. 뭔 짓 하는지. 근데, 아무튼 김평이 그 전에도 왜냐면 리픽싱 얘기를 했어요. 안홍구 총장님이랑. 안홍구 총장님이 이렇게 파는데 거기 진짜 수사나 보도는 굉장히 디테일해야 되거든. 근데 아무튼 그 맥은 잘 짚으셔. 그러니까 네. 나중에라도 그 어떤 깊은 사건을 팔려면 내용을 주면 내가 다 파. 그리고 아무튼 이제 중간에 우리가 너무 우리 얘기만 한 것 같아가지고 예. 저기 김정은 대표에 대해서 좀 후원 예, 그래요, 좀. 자, 지금 근데 마이크가 혼선된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마이크 잘 들리나요? 아까 그때 잠깐 문제 있었고 지금 잠깐. 예. 예. 지금 저희 김성수 TV에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다 소개를 못 해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지금 더탐 블랙님도 함께 해주셨다는 사실까지 말씀드립니다. 중간에 많은 분들이 또 같이 꼬리를 물어서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용산대첩 하시다가 고소당해서 경찰에 소환 조사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변호사가 필요한 그런 우리 시사 급발진님한테 평화회복 시민연대의 이름으로 해주십시오. 이분은 평화회복 시민연대로 돈이 들어가면 1원 한 장 건드리지 않습니다. 모자도 안 팔아요, 쟤는. 네. 그 정도가 아니라, 그분처럼 8,500만 원 세금 낸다고 아까워하고 이런 사람도 아니니까. 세금과 전혀 관계없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그쵸?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종원이가 한 핵을 그었기 때문에 이종원이하고 반대로만 저는 집회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딱 집회가 토요일 날 딱 끝나면 월요일 날 딱 정산이 딱 올라와요. 우리 용산대첩 네이버 카페에. 그래서 후원해주신 분들 금액들, 그 다음에 우리가 쓴 금액 잔고 해가지고 딱딱딱딱 영수증 첨부해가지고 딱딱딱 올라오기 때문에 100원짜리 하나,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예전에 집회하면 그걸로 밥도 사먹고 술도 사먹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실. 근데 저희는 밥이나 술이나 커피나 이런 건 전혀 안 씁니다. 아무튼 저 친구는 이 시민들한테 빨대 꽂을 일 없어요. 재수 씨한테 빨대 꽂고 사니까. 재수 씨한테 워낙 큰 빨대를 꽂아가지고 딴 데 빨대가 필요 없어. 거의 모도 수준이야, 모도. 오기님 너무 감사하고요. 자, 지금 노지민님께서 나 김들이 모자 샀었어 그러면서 자학하고 계신데 괜찮습니다. 누구나 다 인간은 실수를 하고 살거든요. 모자에다 이 아로마도 좀 예. 자, 우리 방송을 더 오랫동안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PD님의 퇴근 시간이 지났고요, 지금. 그리고 또 이 방송 끝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분이 또 계시잖아요. 송 작가님이 지금 밑에서. 송 작가님. 예, 송 작가님이 우리 같이 술 한잔 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또 마무리를 갖다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급발진님. 용산 대첩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고 싶으신지 마지막 호소를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 많은 집회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제가 민주노총 그 범국민대 연석회의도 제가 평화회복 시민연대 대표로서 가고요. 그 촛불행동 그 김민흥 교수랑도 제가 질의도 많이 했고 비판도 많이 했고 문제점도 지적을 많이 했는데 지금 너무 그 집회하시는 분들이 나이브해요. 동상이몽이라고 하죠. 저 같은 경우는 저와 용산 매첩 그 집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오로지 하나예요. 성렬이 끌어내리는 거. 근데 다른 집회 주도하시는 분들 너무 많은 본인들의 생각을 가지고 너무 많은 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냥 오로지 성렬이 하나 끌어내리는데 거기에만 올인하시면, 그리고 큰 물결에 다 같이 합쳐져서 시청이 아닌 성렬이 집 앞에서 수십만이 모였을 때, 우리 국민들 힘 보여줬을 때, 그때 우리는 성렬이를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끌어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더군다나 그 집이요. 천공과 백제권이가 털을 닦아주고, 그리고 159명이라고 하는 아까운 청춘들의 영혼을 짓밟고 들어간 곳 아닙니까? 그래도 천심은 민심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심이 천심입니다. 그런 곳을 회복시키는 게 사실은 진짜 우리 그 투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평화회복시민연대에게 아낌없이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형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그럴까요? 카메라 바꿔주면. 예, 카메라 바꿔주세요. 아니, 저는 그래요. 제가 살아오면서, 지금 오늘, 얘기했던, 김정은 대표나 누구나, 누군가 부당하게 막 공격당하면 못 참겠어요. 보고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두질 관련돼서도 심혁이라는 기자, 그 친구가 무슨 대학교를 나오고 어떤 경력, 이건 저는 중요하지 않았고요. 한동훈한테 압수수색 받고, 근데 그거를 비아냥거리고, 또 구독자가 좀 많다고 거기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또 평화나무라는 언론사까지 한 개인에 대한 이력을 털어가면서 이런 걸 했을 때는, 아무리 일면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거 보고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그래서 그냥, 제가 하고 싶은데,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면 통제받지 않아요. 그래서 윤석열이랑도 싸울 수 있었던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이라도 김영민의 평화나무나, 김두일이, 윤석열하고 치열하게 싸우다가 고통을 받거나 압수받으면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지금까지의 감정을 다 버리고 쫓아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이제 변한다고는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지만 이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좀 그런, 기본적인 맥락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아무튼 김정은 대표가 힘든 싸움 합니다. 진짜 네. 용산 김건희 집 앞에 용산 김건희 이 정수리에다가 총 쏘고 싸움하는 거랑 총을 겨누고 싸움하는 거랑 똑같은데요. 언젠간 쟤도 구치소에서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좀 정립을 해주세요. 후원으로. 예. 슬기로운 감방생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윤석열을 끌어내자! 컴백! 네. 자, 오늘 민생포차 오랜만에 시도해본 이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안주는 모두 송작가 TV몰에서 제공을 했습니다. 송작가 TV몰 대박나게 해주세요. 사기를 당해서 9억 원이나 피해를 입었습니다. 내가 한마디만.
그리고 사실은 구독자 수가 많은 김성수 TV 같은 데서 이런 방송을 이렇게 선뜻 하자고 하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아무튼 거기에 동의해줘서 그 김정은 대표의 방송을 해준 거에 대해서도 아유, 이 김성수 대표한테도 박수를 한번 감사합니다. 저 진짜 감사드리죠. 네. 고맙습니다. 다들 저를 멀리 하십니다. 사실 저는 그 작은 유튜버들의 플랫폼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벤져스도 그래서 했던 거고요. 근데 10,000명밖에 안 됐던 채널을 뺏기거나 혹은 채널을 상실해서 힘들어하는 분들하고 같이 연대해서 방송을 하겠다는데 그것을 다굴이라고 저주했던 자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져서 그 저주의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한 가지 광고 하나 하면 네. 그 지금 이 유튜브 대형 구독자 유튜브들의 횡포나 네. 폭력행위가 너무 지나쳐서 네. 다음 주 중에 아무튼 작은 유튜버들끼리 연합을 해서 어떤 그런 그 횡포에 대해서 맞서자고 하는 모임을 하나 만들려고 해서 예, 예, 좋습니다. 그때 한번 만나기로 했으니까요. 예. 만나서 두 분도 좀 꼭 오시고 예. 그래서 저는 여기는 큰 저는 유튜브신데. 어중간해서 지금 큰 유튜브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유튜브신데. 대형이야? 아, 대형이죠. 20만이 너무 이상해. 10만 이상 무조건 대형이에요. 근데 아무튼 저기 그 동시 접속자 수는 아직 그러니까 소용. 동접자 2천도 안 났어 오늘. 다음부터 이런 식으로 하면 나 여기 안 온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모임을 하나 만들면 네. 우리가 좀 왜냐면 우리 그 대형 유튜버들의 어떤 폭력적인 횡포도 우리도 있지만 그 대형 유튜브들이 또 이 구독자나 이런 사람들도 그 평범한 일반인들도 공격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공격에 대한 어떤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모임을 하나 만들자라고 해서 아마 다음 주에 우리가 한번 모임을 만들어서 그런 논의를 한번 해보자고요. 힘없는 사람은 뭉쳐야 되거든요. 그렇죠.